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법개혁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에 본인 목소리를 내고 좀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라고 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그때는 이제 밥그릇 지키기에는 여념이 없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뭐랄까 우리 거를 뺏긴다라는 위기의식인 거죠. 그거 말고는 뭐 이게 나라와 국민을 앞에 두고 생각하는 거는 별로 보이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인 조희대 씨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봤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진심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뒷전에 둔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자기 후배들이나 소위 법원의 이득을 지키고 싶다고 한다면 조희대가 물러남으로써 해결하는 게 그나마 최소한의 자기 희생인데 그것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목리를 부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출근길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했고요. 추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기현 판사 등의 그 판결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왜 개별 판사들을 악마화하느냐라고 사실상 반발을 한 겁니다. 자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개별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개별 사건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 공정성의 심각한 위기나 의심을 초래한 당사자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교과서적인 의미로라도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전에 저의 이러이러한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이런 무리를 빚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이런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이렇게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국면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남으로 해서 제 잘못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국민들께 불이익이 되는 건 없는지 살펴주시는 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뭐 이랬으면 아니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니 인제 물러나냐 하는 생각은 있겠지만 야 조희대가 저런 사람도 이렇게 물러나면서까지 저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한번 그러면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이라서 그냥 뭐랄까 그 좀 알리바이용 몸부림 같아요.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데 대한 그냥 대응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그다지 설득력은 없죠. 뭐 객관적인 자료나 지표나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고 싶어 할 텐데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예.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지금 임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와 대법관이 선호한 인물이 다른 것 같아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그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여성입니다. 이 김민기 판사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 측에서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 측에서 김민기 부장판사를 이렇게 원치 않느냐라고 봤더니 언론 기사를 보면 그 김민기 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까지 하면은 너무 특혜가 아니냐 뭐 그런 논리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법에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 하나가 저기면 하나는 안 한다 이런 거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자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국민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각은 이거는 우리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골고루 먹어야지 부부가 독식을 하면 어떻게 이 생각이거든 이게. 골고루 나눠 먹어야지. 골고루 나눠 먹어야지. 한 자리가 얼마나 저기 한데 그런 거예요. 그 말로는 무슨 뭐 이해충돌이 어떻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지만 거기다가 이제 오영준 헌법재판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둘이 부부인데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지난번에 이제 그 탄핵 사태 이후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대통령 몫으로 그러니까 왜 그
한덕수가 뭐 이상한 사람들 지명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뒤에 여파로 이제 그 오영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한 건데, 그때도 조의대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오영준이 대법관으로도 지명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 대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어찌 보면 눈밖에 났던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그 부인까지 추천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 우리끼리 좀 나눠 먹어야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게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상훈 대법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광범 부장판사라고 역시 법원에서 아주 그 주요한 보직들을 하면서 이게 잘 갔던 분입니다. 예. 근데 형님이 대법관이 되니까 동생까지 충분히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 LKB라는 법무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예. 대표가 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도 법원은 몇 명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예전에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일종의 패밀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먹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근본적인 생각은. 아,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지금 제청을 해달라고 한 게 지금 한 달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응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이 좀 지연되는 게 있죠. 일단 대법관이 하나 부족하면 예. 사건을 담당할 사람이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뭐 멈추지는 않는 거고,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제청을 해야 될 사람이 끝까지 나 제청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임명을 못 하는 거죠. 예. 헌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대법원장이 자기 조직에 멍을 들게 하는 거라서 그걸 끝까지 버틸 수는 없을 거고, 결국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는 이유는 그것도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장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임명권자한테 저항하고 대항해가지고 헌법기관의 구성을 지연시키는 거는, 이거는 그 무리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대법원장이 굽혀야 되는 게 맞죠. 대법관 증원으로 이제 14명인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년에 4명씩 늘어난다는 결론인데, 노태학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제 13명으로 줄었고요. 네. 그러면 추가로 이제 1년에 4명씩 해야 되는데,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목리를 부릴 수 있습니까? 그때가 이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네. 2028년부터 이 법이 이제 대법관 직원이 시작된다고. 28년? 예. 네. 그럼 그때는 조희대가 퇴임한 후에요. 그러겠네요. 나이가 다 차가지고. 근데 이제 역시 헌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는 건 맞고, 그때 지명되고 임명되는 대법원장은 지금 조희대 씨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겠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사법부의 밥그릇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통법관 출신이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조희대 씨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제청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 앞으로 향후에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최대한 개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판이죠. 최근에 일부에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가운데 주된 이유가 사건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탄핵소추 사유에는 해당이 되죠. 근데 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해서 부담 없이 이 사유를 적용해가지고 대법원장을 파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덕수가 징역 23년을 지금 징역 1년에서 선고받은 사람인데, 징역 1심에서 선고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헌재에서는 탄핵이 기각됐었잖아요. 예. 그것도 문영배 재판관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한덕수를 왜 탄핵을 기각했나요? 나중에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 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수사가 좀 빨리 진행돼서 증거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때 헌재에 제출됐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조희대 씨는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국정조사도 지금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출석시켜가지고 뭐 조희대한테 질문하겠다 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입 닫고 있었던 모습만 보여줬지. 그게 국정조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상임위에 출석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그런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증거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없는 증거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제출될 수 있는 증거들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그런 점이 좀 앞으로 좀 거쳐야 될 과정이긴 하죠. 예. 자, 다음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퇴도 타이밍이 있다. 알아서 사퇴해라.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건 알겠는데 국민들이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 그러면서 법관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사실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표적인 주인공이었죠. 예. 그래서 본인을 어떻게든 국민한테 신뢰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개혁만은 안 되라고 방어선의 최전선에서 본인이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국민들이 아니 사법부가 이렇게 주관적이야? 왔다리 갔다리 해? 하면서 이진관 판사와 우인성 판사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직위원은 또 이래? 그러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누구는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을 주는데 누구는 정말 이거는 뭐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김건희가 샤넬백을 받아도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무혐의.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사법의 신뢰가 무너뜨려 보는 거잖아요. 아, 판사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권위와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윤석열 구속 당시에 직위원 판사는 결국에는 구속 취소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 뻔했던 그런 무리한 수를 뒀던 판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100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 이 100을 바꾸게 되면은 1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지 말아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는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의 권력과 권한들을 계속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본인이 그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계속해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게 정청래 당대표의 요구인 것이죠. 예. 어쨌든 이번 그 재판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법은 상식이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법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김건희 씨 사건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샤넬백 2개의 그라프 목걸이 총 3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800만 원짜리 샤넬백은 우인성 판사는 무죄로 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진관 판사는 포괄일죄. 그래서 하나로 그렇죠.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뇌물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건진법사가 이유 없이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샤넬백 주겠습니까? 그게 무혐의라 그러면은요. 아니 당선된 사람한테는 무조건 그런 명품백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돼요.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네. 나는 그러면 아무런 청탁 안 했고 정말 축하해서 주는 거야 라고 네. 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선되면 명품백 100개 정도는 받고 시작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요. 합리화시키는 재판이었다는 받은 사람이 거죠. 가방을 줘요. 네. 1000만 원짜리 가방을. 그럼 나중에 뭐라도 보상해 줄 거 아니에요. 아유 이게 다 하나하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정말 뭐 하나를 받더라도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를 받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뭔가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거나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받을 때는 정말 내가 정치인이고 정말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주셔도 저는 원칙대로 열심히 할 사람이니까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라고 하고서 뿌리쳐야죠. 그걸 안
하고선 냅다 받아놓고서는 그거를 갖고서는 무혐의를 여기까지 끌고 온다는 게 정말 사법부가 정말 봐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판사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을 때 뭔가 청탁의 정황이 전혀 없는 거를 말소해버리면은 이건 무혐의가 된다는 거는 정말 1심에서 너무한 판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급심 판사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 이게 정말 대법관들이 있고 사실 판사들이 있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래도 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12.3 비상경 그리고 내란을 종식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서의 재판을 여러 개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각 재판부가 다르고 판사의 그런 판단이 각자의 그런 식견이 있을 거는 존중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는 판결문으로 쓰는 것이고 결국에는 형으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한 숙고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의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 얘기는 한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중차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다양한 개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그냥 판사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청탁이 들어오면 조금 봐주고 아니면은 그냥 엄하게 초코파이 사건도 그냥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는 그래도 나름의 그래도 국민적인 기대와 그리고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판결이라는 거를 책임감 있게 판결해달라. 이 정도에 대한 내부에서의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의 그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판부의 신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봐주는 방식으로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정황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개혁도 당하기 싫어. 우리는 계속 독립적이야. 우리는 권한을 계속 유지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사법부의 그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직도 옛날 고리짝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사법부가 가려고 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럼 너네도 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코파이만 같은 경우도 초코파이 하나 받았다고 유죄하니까 유죄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에서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또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재판으로 갈 일이냐고요. 그래서 그거 초코파이 하나 훔치는 그거 얼마나 또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재판으로 가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면서 계속 고통을 주고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그 소부 그러니까 4명의 대법관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전원 합의체로 곧바로 갔다. 그게 탄핵 사유 같은데 이걸 놓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가능한지. 그런데 대법원에서 봐야 될 게 지금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런 안을 들고 나올까 저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안은 발의가 되기 전에 이제 도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최혁진 의원이랑 해가지고 몇몇의 그런 의원들이 도장 좀 많이 받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도장 받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공청회 토론회도 했고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사법개혁으로 전반적인 쇄신을 하는 게 현명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원 노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이 국민들한테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도 않고 영향력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법원 노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은 어떻게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막으려고 그러고 수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공론화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이권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 포지션에서 대법원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답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게 임기가 27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